네, 뉴스타트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그 전에 잠깐 시장 보면요. 앞서 오늘 개장 전에 커들로 위원장이 중국과의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정도를 제외한다면 이외 특별한 호재성 이슈는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들을 보더라도 미국의 법무장관이 GT 그리고 화웨이는 믿지 못할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슈가 전면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500% 인상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들도 눈에 띄네요. 그다지 좋은 이슈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오늘 기관, 특히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코스피에서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름폭이 커지고 있는 게 지수의 상승폭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 안에서 어떤 종목들 또 꼽아봐야 할지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 뉴스타트 일기예보는 또 일주일 만에 오셨어요. 문호준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의 남자 다시 네. 돌아오셨네요. 오늘 또 종목들 리뷰해 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들 이번 주 내내 보내주셨었는지 쭉 한번 짚어볼까요? 네, 또 지난 한 주 동안 김주현 앵커님이 소개해드렸던 그런, 제가 전달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대신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한국항공우주와 인터로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잘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 두 개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한 주간 크게 좋은 모습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그리고 4분기에도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터로조는 뷰티렌즈 쪽에서 고성장이 나타나면서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죠. 역시나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에는 인탑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성공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OTT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지난번에 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점에서 말씀드리고는 올랐지만 지금은 역시나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와이솔 휴젤이었습니다. 와이솔은 5G 출하량 증가로 실적 회복 기대된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5G 관련주들도 최근 다시 한번 꿈틀꿈틀하죠. 전기차, 5G 등등 이런 4차 산업혁명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언젠간 오르겠지만 쉬었다 올랐다 반복합니다. 와이솔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반등 기대감 말씀을 드렸었고요. 휴젤은 3분기 그 영업이익 211% 정도 증가 전망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255%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물론 워낙에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휴젤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바로 어제입니다. 서원인텍과 RF텍 1등 종목에 있던 거 두 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의 정고점 돌파 기대였는데 다행히도 어제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RF텍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갱신했다. 역시나 실적 개선주로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추천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원인텍 빼거든요. 이런 종목들 충분히 실적 개선주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기대해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위치의 변화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 대다수돼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들 월간 리뷰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나와주신 김에 유니버스 종목들 그리고 추천주 함께 짚어주실 텐데요. 유니버스 1위 종목들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1등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많다라고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1등 종목에 나온 종목들, 즉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먼저 코리안리 그리고 밑에 미래에셋 생명, 보험 쪽의 종목들이 나오는데 코리안리는 차트도 좋죠. 정배열 전환이 되고 장기적으로 저점이고요. 모멘텀과 펀더멘털이 모두 좋고 베타가 낮아서 리스크도 적습니다. 일단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도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PCA와 합병하면서 10조 원을 상회하는 이런 자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원래 반도체 장비주이지만 이 리노공 같은 경우는 의료 부분, 초음파 프로브 부분에서의 성장도
이번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9%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고성장을 이어나가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는 제가 지지난주 추천주였죠. 그래서 추천드리고 나서 이렇게 올랐다가 요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 네.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박스권 횡보하면서 고점 뚫으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난 7월 달에 신규 상장한 화장품 용기 제조 기업이고요. 네. 11월부터 제2공장이 가동되면서 캐파가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원이텍 어제 추천주 또 나왔고요. 여전히 주가는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HCT 같은 경우는 그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0% 증가했는데 꽤나 오랜 기간 이 이격도가 모이는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평선 같은 차트를 그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의 그런 그 이격도가 모이는 현상이면 아래로 떨어지든 위로 올라가든 크게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죠. 수급이 몰리고 실적이 좋은 걸 봐서는 그래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뭐 워낙에 네. 어제 핫했던 종목이죠. 이제 라인과 또 야후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흥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그 캡슐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이 95%나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제조 판매하고요. 우리가 이거 캡슐 많이 먹죠. 이거 제조한다고 보면 네. 되고요. 장기적으로 주가는 저점에서 실적과 수급 모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동안 많이 봐왔고요. ICD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 89%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도 실적 기대감이 있고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모니터 부분 전문 생산 기업이죠. 카지노 쪽도 그렇고요. 그 의료기기 쪽도 네. 그렇고요. 모니터 전문 생산 기업인데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증가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관계가 작년, 재작년보단 좋아지면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의료기기 시장도 커지고 있어서 토비스의 이런 모니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전자 어제 이어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987% 증가했고요. 카메라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전장 쪽에서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비스는 매출은 오히려 좀 줄었네요. 매출은 줄었어요. 네. 이익만 살짝 늘어났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 어찌됐든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 유니버스 1위 종목들 쭉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제 또 두 종목 추천주 골라오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두 종목 다 최근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들인데요. 네. 첫 번째는 ST팜입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말에 추천드려서 그래도 목표가는 달성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당시에 좀 10월 말이니까 요때거든요. 요때 이제 이 이격도가 모여서 정배열 전환 기대감 말씀드렸는데요. 전고점에 대해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만 일단 목표가는 여기로 잡아드렸었는데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도 연속성 있는 종목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는 당시 10월 말 추천 배경과 똑같습니다. 일단 3분기 흑자는 아니지만 적자가 거의 그 BEP 흑자에 근접할 정도로 도달을 하면서 적자폭이 감소됐고 또 차세대 치료제 쪽에서 올리고 원료의약품 관련된 CDMO 사업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사실 이때와는 달리 조금 올랐기 때문에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목표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1차 23,400원, 2차는 25,500원, 손절가 19,800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인선 ENT 같은 경우는 9월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9월 추천드리고 사실 주가가 빠졌어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서 이 종목도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네. 있습니다. 근데 9월 추천할 때 제가 강조드린 건 있습니다. 연말에 사시라고요. 왜냐면 시즈널리티, 계절적으로 보통 연말까지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시즈널리티로 저점까지 떨어졌으니까 슬금슬금 관심을 가질 땐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추천 배경 역시나 9월 당시와 마찬가지입니다. 9월 당시에는 제가 추천드릴 때 2분기까지 실적 안 좋지만
사천과 광양 매립장을 신규로 개장하면서 3분기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4% 증가했고 1, 2분기 합친 것보다도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개선 그리고 이런 폐기물 사업 성장하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죠?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투자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매우 묵직한 종목은 아니니까 투자금은 적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 9,000원, 2차 9,800원, 손절가 7,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ST팜 그리고 인선이엔트 이렇게 두 종목 비교적 최근에 추천주로 이야기 드렸던 두 종목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ST팜도 그렇고 인선이엔트도 그렇고 정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ST팜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2차 23,400원, 2차 25,500원, 손절가 19,800원 이야기 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추천드렸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위치는 조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비중은 좀 적게 가져가자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인선이엔티 뭐 실적이 좋았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때문에 위치도 최근에 한 단계 레벨업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 기대하죠. 1차 9,000원, 2차 9,800원, 손절가는 7,800원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지없이 김래전드님이 오셨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금요일에 뵐게요. 오늘 네. 문호준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